내년도 출시 예정인 이 GPU 누빈에 288GB의 HBM4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가만히 있어봐. 통장에 얼마 있지? 지갑에 얼마 있지? 요거 확인해서 자, 그래 이제 들어가겠다 마음을 딱 먹었더니 주가가 오늘 조정을 받아요. 아니, 그리고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나서 언제 팔지 행복한 가시방석에 앉아있던 분들도 어떻게 나 내릴 때가 지난 건가 불안하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게 증권사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미국장에서 돈 벌었는데 팔고 한국으로 와? 아니다. 한국에서 돈 벌었는데 팔고 미국으로 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고 정말 맞는 얘기 듣는 게 중요할 텐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 자세히 알려주신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항상 고민될 때 만나요, 위원님. 나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아니, 간밤에 가장 따끈따끈한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간밤에 팔란티어 실적 나와서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왜 빠져요, 이럴 때? 지금 주가 빠지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과속 스캔들? 또한 지금 실적을 주가가 이미 선반영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은 잘 나올 거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 주가 역시 지금 뭐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되찾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매출액 EPS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4분기 가이던스를 놓고 본다고 하면 11억 9천만 달러 정도를 시장이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매출액 기준으로. 근데 1회 13억 달러 정도 전후로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팔란티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이던스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았거든요. 유튜브로 박춘자님께서 문남중 위원님 너무 좋아요. 특히 목소리 매력적. 이거 반응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변진희님, 송여림님 외 다수가 또 인사 전해주셨는데, 오픈 AI가 손만 잡았다 하면 주가가 올라요. 스쳐도 한 방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이번에는 아마존하고 손을 잡는다고 했더니 아마존이 5% 올랐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는 투자자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독점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게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오픈 AI가 다양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AI 연산을 대규모로 실행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계속 손을 잡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이런 일련의 그 모습들은 이제 상장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하고도 손을 잡고 이제 친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 오픈 AI 상장은 언제쯤 해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IPO 시점을 증시가 좀 좋을 때 그때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이내 IPO 계획을 좀 할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다른 타 기업들과 손을 잡는 것 자체는 클라우드 파트너와 다각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IPO를 진행할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이기 때문에 시점을 얘기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몸집을 한껏 불려서 시장에서 가치를 최대치로 평가받을 때쯤 상장한다. 이 계획 나올 텐데 저희가 이거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국내 모두 두루 괜찮았는데 M7 실적이 또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쪽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어떤가요?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83%에 해당되는 기업이 예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던 상황이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62%에 해당되는 기업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미국 증시,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연코 IT 실적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은 유틸리티, 금융, 소재 순입니다. IT는 9월 말에 추정했던 EPS 증가율이 20.9%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은 26.5%로 올라왔죠. 단기간에요. 네. 그래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들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면 항상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전 추정치와 결과치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대표적인 증시예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 악장,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순환은 NBER 점유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악장은 65개월째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올해 3분기 실적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11개 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미국 증시는 조만간 이번 달에 S&P 500 지수 7,000선 상회하는 모습들을 아마 투자자분들이 목도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숫자 그때쯤 확인을 해보고 사실은 지난주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워낙 떠들썩하게 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남들이 뭐 하는지 살짝 놓쳤는데 엔비디아가 워싱턴에서 GTC 2025를 열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뉴스들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젠슨항 CEO가 얘기했던 핵심 포인트를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거론됐던 단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가속 컴퓨팅, 6G,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제조업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이렇게 좀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취하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내년도 출시 예정인 이 GPU 누빈의 288GB의 HBM4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12단 고객사에게 샘플을 이미 건네줬고 인증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HBM4 올해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TT 2025에서 특히 한국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주목을 할 부분은 내년도 출시될 GPU 누빈의 HBM4가 들어간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엔비디아도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통신 장비 회사 노키아를 소환했거든요. 추억의 단어였는데 이 노키아가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고 하니까 당일에만 주가가 20%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게
통신 장비 회사랑 손을 잡고 데이터 센터까지 안 가고 말하자면 요 라우터 단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짧은 거리에서 때려주겠다는 게 통신 회사의 기회가 될지 통신 장비주만 좋은 건지 이거 좀 헷갈리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엔비디아가 노키아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차세대 AI 네트워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입장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기업 단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연내 그 신규 주파수 관련해서 공급 여부를 좀 발표할 예정이고 또 6G 상용화 또 이로 인한 또 AI 트래픽 대응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국내 기업 단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기업보다는 정부가 인프라를 좀 만들어주는 여건을 갖춰야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GTC에서 로보틱스나 피지컬 AI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됐는데 그래서 뭐 주요 로봇주가 최근 며칠 동안 한 30% 넘게 오르고 그랬거든요. 국내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에서 거론된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국내장에서도 쭉 이어질까요? AI 산업 트렌드를 보면 궁극적으로 피지컬 AI로 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가 대중화돼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이 로봇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피지컬 AI가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대상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국내가 이를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업 인수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비상장이긴 하지만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대중화 측면에서는 좀 시장을 양분해서 가지고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 뭐 현대차 이런 부분들은 공장 내에서 이 로봇을 활용하는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실은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폭스콘, 디즈니 리서치와 협업을 해가지고 로봇 공장,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현대차, 뭐 네이버, 한국 기업들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도 인수하고 있지만 사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혀 관련 없는 기업들조차도 이제는 휴머노이드 공장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5년 뒤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기업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특히 저는 내년도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체가 좀 시장에서 부각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은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고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국내 증권사 몇 곳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 평가하거나 이럴 때 뭐 인공지능 흐름 타고 이런 거 고려하면 그동안은 우리 PBR 중심으로 주가를 평가를 하고 전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현재 몇 배니까 싸다 비싸다 이랬는데 아니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 들어보면 내년까지 장사 다 했는데 이걸 장부 가치 대비로 평가하면 이거는 옳지 않아. 앞으로는 어닝 대비해서 얼마 벌어들이는지 대비해서 주가 평가할 거야 해서 100만 닉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전망이. 네. 근데 국내장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한 랠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게 될까요? 일단 이런 평가 기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 과거에도 보면 항상 코스피가 좋지 않거나 좋을 때마다 다른 증시는 안 그러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 PBR을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를 좀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AI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PBR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적합할 수 있었던 때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성장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을 가지고 기업 주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형태의 주가 평가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스피 4,30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의 4,300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숫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개별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상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뒤처진 부분들을 최근에 좀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AMD의 신형 AI 가속기에 HBM3를 또 공급하기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BM 출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주가에도 좀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글로벌 반도체의 상승 국면은 23년도 4분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 평균을 보면 8개 분기, 9개 분기 정도 지속이 되면 보통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 해당되는 시점이 올해 3분기 아니면 4분기였어요.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는 이 글로벌 반도체 상승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심을 좀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알던 HBM이 아니라 올해 3월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범용리램 가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낸드 관련된 가격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상황이고요. 좀 좋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디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공급이란 부분들이 쇼티지가 지속될 수 있는 시점이 아무래도 2027년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주문 대비 네. 공급량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좀 여유 있게 되는 시점은 삼성전자의 평택 P5 그리고 용인 클러스트를 28년도에 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의 상승 국면이 이제는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지금은 캐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이라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승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 바탕은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백만닉스 17만 전자도 꿈은 아닌 거예요? 그 숫자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30일에 사실은 이게 큰 조명은 못 받고 지나갔는데 에이펙 때문에 각사 리서치 센터장들끼리 모여서 내년도 주가 전망, 그러니까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5,000피 갈 수 있다. 키움증권은 한 4,500피는 무난하게 간다고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전망도 그러면은 이거는 떠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목표 주가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EPS 그리고 이제 PR을 가지고 보통 전망을 하죠. 그러니까 내년도 증시를 좋게 보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도 실적, 그 실적 자체도 올해보다는 좋아질 거를 염두에 두고 가정해서 5천이라는 숫자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대신증권 입장에서는 네. 내년도 증시를 좀 안 좋게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쪽은 밴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글로벌 전략이라 국내 아직 코스피 밴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제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6,200에서 7,400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이 7,400이라는 숫자가 내년 1분기입니다. 내년 1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 때까지는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4분기 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제가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국내장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미국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미국 증시의 방향이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의 코스피가 차별화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동조되는 모습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한국 증시
수준, 그리고 이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주가,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그동안 이제 투자를 안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이제야 막 예, 맞아요. 입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들도 커뮤니티 네. 센터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네.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가가 한 어깨 정도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라서 네. 이왕 놓쳐버린 타이밍이라고 하면 그건 제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놓치고 갈까요? 국내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막 입성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것도 좋지 비행기 않을까 타요?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들어와서 수익을 조금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못 팔아야 내리는구나. 되는 시점에서 팔지 네.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데 늦게 입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예. 끝으로 아니 우리 또 불안하게 하는 게 워런 버핏 옹께서 자꾸 현금 비중을 늘린다고 주식 팔고 이게 뭐 굉장한 사인으로 우리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이 투자의 구루들이 현금 비중을 늘린다 이런 거? 뭐 내년도 증시 흐름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증시에 접근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지금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3분기 때까지 증시가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 모습들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 경기 확장이 어느 시점이 끝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9월 기준으로 65개월째 경기 네. 확장에 놓여 있긴 하지만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해 드렸을 때 지금 74% 정도 지나왔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숫자가 2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갑작스럽게 불편한 요인들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